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1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경 봉쇄와 비사회주의 처벌 강화 등으로 최악이었으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한국 내 인권단체 대표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과 한국 내 활발한 북한 인권 활동 촉진을 위해 북한 인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 등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비상식적인 국경 봉쇄 등으로 2021년 한 해 북한 인권 상황은 사상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들이 이어진 데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난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과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 등을 강행하면서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이 큰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북전단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운동을 차단한 상태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을 이제 경찰, 수사기관들이 계속 이제 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 그거 자체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 중에 없지만 이제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탈북민들 활동들, 또 이제 단체들 활동들을 사무검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치, 정부가 막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 한 해였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에 제약을 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북한 인권 활동을 촉진시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 법에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되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런 그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 될 그 핵심 기관을 설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러면서 2022년 새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인권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김정은도 언제까지나 이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문을 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외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조금은 숨 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북한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사문화된 북한 인권법의 전면 개정이 새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 이 법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법이고요. 또 위헌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법이 철폐돼야 되는 것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그 북한인권법이 이제 죽은 법이 됐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법은 전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새해에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한 해 줄곧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외쳤지만 결과는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경제난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척결을 외쳤지만 경제난과 이런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은 김정은 등 김씨 왕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계획과 이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고 수많은 동원대회를 통해 경제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해묵은 자력갱생과 내부 결속을 외쳤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투쟁과 절대복종을 강조했는데 요란한 구호와 달리 경제난은 더 악화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런 행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내부에 만연한 부패를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수재들의 등용문인 리과대학 출신으로 청년사업가로 활동하다 2년 전 탈북한 장혁 씨는 경제활동을 위해 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 김정은이란 사실은 북한 간부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가족이 그런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만든 뒤 오히려 간부와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패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서 그런 수단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의 생계 유지에 어떻게나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 뿐이고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일을 견실하게 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살 방법이 없어요. 불법을 안 저지르고는. 월급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이건 범죄인 거예요. 그 사람 비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이미 실패가 확인된 자력갱생을 재강조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파탄 지경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razy thing now is under Kim Jong-un and all these sanctions and the closure of the border, they're pretty darn close to 100% independent. There's no trade hardly at all. So in a way, they've become totally self-reliant, but at a very poor level of income.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에선 해당 산업이 원만히 돌아가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의 김병현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앞서 언론기고에서 북한의 계획 경제는 엄격한 상벌이 있기 때문에 관리들과 국영기업이 실적을 부풀리고 통계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조차 정확한 경제 실상을 모른 채 공허한 구호만 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거의 2년째 스스로 봉쇄하고 거꾸로 가는 자력갱생을 고수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부에선 김 위원장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인민들을 돕는 것이란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고 대북 매체들은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원을 무기 개발이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국경 봉쇄를 풀어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향후 김 위원장의 위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2021년 한 해 동안 북한에 모두 86통의 통지문을 전달하고 1일 2회 통신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북한군과 통신선을 상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31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2021 결산 게시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고 출입 신청서 또한 올해 10,000건 이상을 검토해 이 중 98.5%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입 인원의 안전과 경호 제공을 확인하고 북한군과의 기존 합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출입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또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향후 유해 발굴 가능 지역 답사 등 비무장지대 DMZ 내 유해 발굴 지원, 유해 송환 협조와 확인 지원, 한국에서 총 39차례의 정전협정 규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36번에 달하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신년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를 신년사를 통해 한국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차원 높은 외교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호혜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되 그 중심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국민적 자긍심과 자강의 바탕을 두고 끈기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국 내 분열과 대립의 우려를 나타내며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5월에 출범할 새 정부는 무엇보다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공정, 정의, 또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재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 등 2021년 한반도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코로나 봉쇄와 고립, 통제, 정체, 또 과거 회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등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스스로 고립과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관리 등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2021년 한반도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입에 오른 단어는 코로나와 함께 북한 지도부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셀프 고립, 봉쇄, 통제, 무책임, 그리고 전략적 인내 등 미국의 정책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이 수년간의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김 전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도 북한이 전면적으로 폐쇄되고 정체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진전을 이룬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정책자문관은 올해 북한 정권이 외부적으로는 국경을 폐쇄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이 계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안위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했으며 미한 동맹의 분열을 모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자 역시 김정은 정권이 권위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단속하는 등 북한 사회를 정체시켰다고 비판했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김정은이 외부 정보 유입을 통제하며 코로나를 정치 무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과거 회귀나 현상 유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옛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백 투 더 퓨처, 즉 회귀했다고 비판했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올해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가 잊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과거처럼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전략적 인내 회귀 지적을 반박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간단체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대안 제시가 없었다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교착 상태의 원인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종전선언이 야기할 북한 지도부의 일방적 군축 요구,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 우려를 강구한 채 순진한 접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평가보다 희망을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우리는 희망으로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어떤 압력이나 전략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통일부가 2021년 한 해 동안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한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지난 12월에 민간단체들이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에 따라 2021년 총 반출 승인 건수는 지난해 7월 대북 인도물자 2건과 10월 보건의료물자 3건, 11월 영양물자 3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국경을 2년째 봉쇄하고 있어 해당 물자들이 북한에 실제로 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